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풀럼과 벌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럼 잉글랜드 1부 11위 패승승 승부입니다. 일단 팀님과 히메네즈가 모두 빠진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당장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팀님의 공백은 느껴지는 모습이었는데 센터백 라인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높으니 상대 자책골이 아니었더라면 득점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최근 트랜지션으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결사가 없다는 점도 확실한 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리 잉글랜드 1부 19위 패승패무패입니다. 벌리가 4-4-2로 가면서 나름의 직선적인 공격으로 가더라도 크게 기대를 할 것이 못 됩니다. 로드리게스나 암두니 모두 공중볼을 주무기로 삼는 편은 아니고 애초에 공을 많이 쥐어도 박스를 타격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4-4-2로 타협을 보면서 대량 실점 빈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이 다행으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플럼이 팀님과 히메네즈의 공백을 느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골 싸움으로 가도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트랜지션으로 꽤 재미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고 애초에 벌리가 실점률은 좀 줄였지만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풀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루턴타운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 잉글랜드 1부 18위 패승패패패입니다. 여전히 단순하게 가고 있는 편인데 이상하게 홈에서는 힘을 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스날과 맨시티를 상대로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한 골 차이에 석패를 당한 것은 상당한 백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상위 전력의 강한 공세에 수비진이 버티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였고 이 경기에서도 일단은 무득점을 기록할 확률은 낮다 정도로 정리하면 적당할 듯합니다. 뉴캐슬 잉글랜드 1부 6위 패패패 승무입니다.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등권을 상대로 전전긍긍하는 양상은 아닌데 세필드를 상대로 8골을 8명이 넣으면서 전력의 차이가 아직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상하게 세트피스로 쥐어짜내는 양상으로도 루턴이 홈에서 좀 득점력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중원의 힘이나 다양한 공격 루트가 그래도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중앙에서의 전력과 힘은 셰필드를 상대로 증명을 한 바 있기도 합니다. 물론 루턴이 이상하게 홈에서는 골을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아스날과 맨시티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루턴도 한 골 정도는 넣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뉴캐슬이 원정에서 강등권 팀에게 전전긍긍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팅엄과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팅엄 잉글랜드 1부 17위 패패패무패입니다. 쿠퍼 감독을 경질하고 누누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쿠퍼 감독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스타일로 변화를 시도하다가 잘렸기 때문에 스쿼드에 걸맞는 수비적인 감독을 잘 데려왔다는 평가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늘 중원에서의 볼 순환의 문제를 드러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공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본머스 잉글랜드 1부 14위 승승무승승입니다. 전방 압박의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뉴캐슬과 맨유도 여기에 묶이면서 무기력한 공격력과 경기력을 보여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의 목적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목적도 있는 편인데 상대 감독이 애초에 중원을 아주 못 쓰는 감독이기에 사실상 본머스가 원하는 대로 경기 페이스가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본머스의 전방 압박이라는 매개체가 상당히 효과가 클 것입니다. 애초에 노팅엄 감독 누누의 약점은 중원을 비워두면서 공의 순환이 중앙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인데요. 본머스 전방 압박의 목적이 잘 달성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머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1부 5위 패무패승승입니다. 감독이 슬슬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는 것을 90분 내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0으로 이기고 있자 손흥민을 빼주기도 했고 수비적인 교체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비수마의 퇴장이 결정적이기는 했어도 로메로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라인을 올렸다가 크게 당한 경기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확실히 토트넘이 슬슬 3골 이상의 대량 득점을 뻥뻥 해대는 패턴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버튼 잉글랜드 1부 16위 승승승승무입니다. 상승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난 리그컵에서도 승부차기로 졌으니 무패 행진은 공식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일단 최근 넣은 3골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등 다양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토트넘을 상대로도 간결한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아스날, 리버풀 등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했었고 토트넘 홈에서도 3년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에버튼의 전력이나 세트피스 전술의 효율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다만 토트넘처럼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약했고 토트넘도 슬슬 라인을 90분 내내 올리다가 괜한 실점을 하는 모습을 줄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버튼이 석패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 2.5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1부 2위 승승패무승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공격진들이 대거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었는데 5골을 기록하면서 시원하게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경기가 잘 풀리면서 반다이크, 소보슬라이를 일찌감치 빼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빌드업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보이던 아놀드가 없어도 중앙의 힘으로 5골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날 잉글랜드 1부 1위 승승패무승입니다. 브라이튼 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왔기에 슈팅 자체는 많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유효 슈팅이 나오지를 않으면서 결국 2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리버풀같이 라인을 올리고 나서는 팀들은 잘 잡아내온 편이었지만 리버풀이 홈에서는 좀처럼 위기 상황을 잘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이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이라 한 골 정도를 허용해도 변화를 꽤 빨리 가져가는 편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5골의 성과와 주력 선수들의 이른 퇴근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홈에서는 실점 상황을 잘 만들지도 않는 모습이고 한 골 정도를 허용해도 조기에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최소 동점까지 만드는 능력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일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